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네오비 일기 김의섭이고요. 우리 네오비 독서제왕 제가 회장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 독서제왕 처음 나오신 분, 네, 환영합니다. 오늘 오시는데 뭐 힘들었죠? 새벽까지 오시느라고. 저희는 원래 이렇습니다. 아침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하고 우리 9시에 끝나면 우리 각자 사무실 가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대부분 토요일날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녁에도 해봤는데요. 저녁에는 고객 약속이 생기고 계약하고 하는 건 괜찮은데 고객이 약속 한다고 했는데 고객이 또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연교시 문화가 있어서 우리 연교시로 가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별로 성과가 안 나서 우리는 이제는 저녁은 쳐다도 보지 말자. 그래서 우리 아침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5시 전에 집에서 일어나신 분 오늘 오시기 위해서 많으시네. 남자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근데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오신 만큼 여러분이 성과 내도록 하고요. 저희가 아침에 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의 그 사업 편의만도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책을 읽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서 모임에 나오기만 해서 내가 책을 안 읽어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언제 읽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시행착오를 했잖아요. 그래서 해보니까 아침에 읽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똑같은 아침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책 읽고 아침에 독서 모임 하고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요. 직장 생활을 했어요. 주로 기획실하고 마케팅 부에서 있었고요. 공인중개사를 2005년도에 자격증 따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죠? 우리 조영준 교수님 그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조영준 교수님의 도움으로 부동산 TV도 몇 번 출연하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도 오신 분은 알겠지만 부동산 TV 출연한 거 뒤에다 다 붙여놨어요. 출력해가지고. 이 자산관리사는 안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힘들게 땄는데 독학사 경영학과 15학점 주는 거예요. 18학점 주는 거예요. 저거 따면. 근데 저건 안 알아주고 부동산 TV 나온 거는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매스컴을 타세요. 아니면 저처럼 책을 쓰시든가. 근데 AFPK도 따고, 왜냐면 우리 그 부동산이 금융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노후하고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는. 그래서 제가 또 관련 자격증을 땄고요. 근데 제가 변하게 된 계기는 이제 2011년 네오비, 우리 조영준 교수님이 네오비를 준비했다가 짠 하고 제가 일기에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마케팅에 눈을 떴어요. 이게 마케팅이구나. 제가 마케팅 부서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실 마케팅 부서에. 근데 그거는 다른 마케팅이었던 거예요. 그거는 나는 그냥 그 대기업의 부품에 불과한 거지. 우리가 다 스스로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 소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르구나. 똑같지 않구나.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저도 전공이 그쪽 상경계열이라 뭐 경영학 과목도 다 듣고 다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안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분야였던 거죠.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우리 네오비 교육 들으면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를 2015년에 시작을 했어요. 2014년에 이제 양재나비가 있는 걸 알았는데, 그러다가 좀 뭔가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껴서 독서를 그때 시작을 하고, 독서 모임을 언제 했냐면 3월 달에 2015년에 시작해서 3월 달에 우리 독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층에 그 중개법인에서 조그만 그 회의실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양재나비 회장도 하고, 양재나비가 지금 거기서 나간 모임이 한 500개 된대요. 거기 양재나비가 지금 문정동행으로 이사를 갔는데, 양재동에 있다가
지금 가면은 뭐 7, 80명 이상 뭐 지난번에 제가 저자특강 할 때 105명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데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죠. 거실 독서 토론 뭐죠? 누구랑 했어요? 네, 저희 아들하고 이제 뒤에 조금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2015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년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 나왔네. 일반인 독서 모임도 이제 부천 독서지향에서 만들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공헌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새 갑자기 또 나왔죠. 수수료가 비싸네 싸네 뭐 하면서 우리 그거 나올 때마다 속상하죠. 근데 평소에 우리가 일반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고 우리가 사회 공헌도 하고 있었다면 아마 우리를 옹호해 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준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부천에도 독서지향을 만들었고 우리 부천 독서지향 회원도 여기 한 분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독서지향만 만들려고 원래 시작했던 게 아니라 이제 네오비 독서지향 모임이 이제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고 얘가 늦게 나와야 되는데 먼저 나와 버렸어요. 제주 독서지향은 이제 제 책을 보고서 알아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제가 가서 처음에 오픈하면서 책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운영하세요. 토론 요령.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은 막연하지 않아요. 야, 이거 책을 읽는 거는 하겠는데 도대체 토론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면 뭐 좋은 거야? 왜 왔다 갔다 귀찮게 그런 걸 하지?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분들은 책만 보고 독서 모임을 만들었대. 그래서 야, 제주도 사람들이 끈끈한 뭐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 뭐 2회 끝나고 3회차 모임 또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강을 가서 한번 해드려야 되죠.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3일 날 양재나비에 처음 갔어요. 이제 여기가 저의 그 독서의 시작이에요. 아침에 6시 40분에 시작을 하는데요. 6시 40분에 제가 집이 부천이잖아요. 부천에서 저 양재동까지 가는데 차로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3번은 그렇게 차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읽을 시간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거는 보지만 그 외에는 책을 안 봐요. 그 외의 책들은. 그리고 여러분도 다 뭐 대부분 이제 운영하시니까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화 거는 것이 비례하잖아요, 매출에. 책을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이 주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무실에서 이제 집중을 하고 그러면 책 읽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를 두고 전철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는 시간이 40분에서 뭐 1시간 20분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더 빨리 일어나는 대신에 지하철을 3번 갈아타면서 가는 동안에 이제 책을 계속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책 읽는 것들이 이제 점점 습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업무 시간 외에는 틈만 나는 대로 이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때 여기 또 이때 한 60명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여기 그때. 그리고 독서란 거는 독서를 해서 여러분이 독서하면은 좋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 좋다는 건 생각이 들죠. 근데 뭐에 좋은 거예요 도대체? 그거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뭐 교양이 쌓이는 건가? 뭐 이런 정도? 근데 이제 이 양재나비의 특징은 뭐냐면 이 바인더라는 걸 쓰게 해요. 그래서 연간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날 처음 제가 연간 계획이라는 걸 짰어요. 그래서 2015년 연간 계획을 1월 3일 날 그 양재나비 가서 짰는데 매출 목표, 연간 목표 5가지로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일, 직업에 대한 거, 자기개발, 가정재정, 신체건강, 신앙, 사회봉사에 대한 이 5가지로 나눠서 목표를 세워요.
회사 다닐 때는 목표를 세웠죠. 그쵸? 연간 계획, 그 다음에 분기 계획, 또 분기 실적, 뭐 반기 실적 평가하면서 다시 또 수정 계획 세우고, 그거는 요 일 직업에 대한 거였단 말이에요. 이 나머지 자기에 대한 계획을 글쎄요. 책을 몇 권 읽고 뭐 내가 운동에 대한 그것들은 계획을 세워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헬스를 끊어서 내가 체중을 얼마를 빼보겠다. 뭐 그런 목표를 세웠지만 그거를 적기까지 했을까? 그죠? 적기까지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적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다 적었어요. 그래서 매출 목표를 사실은 2배보다 더 세웠어요. 목표는 많이 써야 된대요. 한 3배는 써야 된대. 왜 그러냐면 1.5배, 뭐 2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어렵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숫자를 줄여보자고요. 한 30%에서 50%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2배에서 3배를 하려고 그러면 조금 열심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뭔가 획기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내가 접근을 해야지만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다른 방법으로 하기 위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10시에 출근하는 걸 9시에 땡긴다고 해서 2배, 3배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획기적으로 다른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는 크게 세워야 되는데 저도 크게 세웠는데 2배밖에 못했어요. 일단은 그래도 많이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100권 목표했는데 104권을 달성을 했어요. 저 104권은 어떻게 달성을 했냐면 독서 습관을 기르는데 제가 이 책을 봤어요. 보신 분 있죠? 여기서 핵심이 100일간 33권 보기. 그래서 저도 1월 1일부터 기준으로 해서 33권 보기 목표를 딱 세워서 목표 달성을 했죠. 그래서 이 책을 또 적으시는 분이 있는데 바뀌었어요. 개정판이 나왔으니까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 모임 만드는 거 또 목표 세워서 2달 만에 네오비 독서지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오비 독서지향이 순순히 잘 굴러갔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족 해외여행. 제가 저거 목표를 세웠을 때가 9년 전에 패키지로 태국에 간 게 전부였더라고. 그런데 가족 해외여행이라는 목표를 일단 적어놨어. 어디 간다는 것도 안 적고 그냥 올해는 꼭 가야지. 그럼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연한 기회에 여름에 3개월 전에 비행기표를 사면 싸대. 그래? 그러면 내가 맞아. 저기 목표가 있었는데 해볼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태리를 유럽을 가는데 이 로마 문화의 본류가 이태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태리를 가봐야겠다. 그래서 일단은 비행기 티켓팅을 했어요. 그리고 뭐 호텔 뭐 다 예약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오면 그 바인더가 있어요. 이런 바인더 여기 있죠. 이런 바인더가 있는데 여기다가 모든 자료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기차표까지 다 예약을 했어. 사이트가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그 트렌 이탈리안가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기차표까지 다 예약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유여행이었어요. 완전 패키지가 아니고 자유여행으로 가서 중간중간 이제 부분 패키지를 했어요. 하루는 뭐 여기에 뒤에 설명이 있다. 맞아. 그래서 여기 포지타노 이쪽은 하루짜리 버스 그 투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로마에서 요 남부를 갔다가 다시 밤에 오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미리 예약을 했고 그 다음에 바티칸 미술관도 그것도 설명을 들으려고 그것도 예약을 했어요. 하루짜리.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피렌체에 가서도 저기도 우피치 미술관 거기는 한나절이 있어요. 한나절 설명하는 거 그거를 예약을 하고 그래서 설명을 듣고 그래서 저 7박 9일 동안 갔다 오는데 880만 원 들었어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패키지로 간 사람은 거의 2천만 원 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성인은 아닌데 저 성인 요금이더라고. 그러니까 초등학생까지만 비행기가 싸잖아요.
그리고 성인 4명이 간 거야. 성인 4명이 880만 원 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근데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으면 이루어지는구나. 적었잖아 일단. 적으면은 기회가 딱 오잖아요. 기회가 오면 나한테 보이는 거야. 내가 안 적었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야. 3개월 전에면 싸? 그냥 지나가지. 근데 싸? 눈이 번쩍 트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적었던 거고, 그다음에 아까 봤죠 우리 애들 걔네들하고 상대하는 게 쉬울까요?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목표를 세웠어. 월 1회 이상 3시간 동행하는 거 목표를 세웠어요. 여기 목표 있잖아. 그러니까 양식이 있으니까 채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목표들을 세웠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성과를 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으면 이루어진다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책 출간도 이제 이때는 생각도 못했죠. 근데 적으니까 막 이루어져. 그리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 뭔가 쌓이고 하니까 책을 내볼까 나도? 그래서 2018년엔 책을 내야지 하고 딱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사람도 불러다가 책을 어떻게 쓰는지 교육도 몇 번 받아보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간 100번 쓰기 그걸 했어요. 2018년에 책 출간 그거를 이 바인더에다가 해서 썼어요. 100일간. 그러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그 생각으로 했는데 그래도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았는데 이제 우연히 이제 이은대 작가를 알게 돼서 그분한테 배워서 책을 그래서 2019년 1월 달에 출간 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2018년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적으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받으신 거 있죠? 드림 카드. 거기에 본인 이름을 쓰세요. 여기 뒤쪽에. 위쪽에 보면 드림 카드 왼쪽에 본인 이름 쓰는 난이 있어요. 없으신 분들 좀 나눠 드리세요. 기존 회원들은 있으시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신규 회원님들. 그다음에 밑에는 오늘 날짜 쓰세요. 이걸 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첫 번째는 무조건 1목표를 쓰세요. 본인이 지금 현재 이 목표는 뭐냐면 1년에서 한 1년, 2년 그 이내에 내가 이룰 목표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매출 목표, 1년간 매출 목표 또는 아직 오픈 안 하신 분은 언제 오픈하겠다는 거. 연도 아니고 월까지 쓰세요. 내가 매월까지는 오픈하겠다. 구체적이지 않으면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보다 2배의 매출 목표가 아니라 내가 작년에 1억을 했으면 올해 2억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적으세요. 구체적으로. 이거는 발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본인만 보는 거예요. 본인만 보는 거니까. 그 첫 번째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개발. 독서 목표 적으세요. 나 1년에 책 몇 권 볼 건지. 책을 우리가 독서 지향이 격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26권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난 최소만 하겠다 하는 사람은 26권이고 26권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면 하루에 30분 독서를 하면 한 달이면 15시간이에요. 그래서 2권 정도 볼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게 이제 독서 지향에서 최소 목표고 나는 그 외에 조금 더 추가해서 일주일에 한 권은 보겠다. 그러면 하루에 1시간 정도 책을 읽으면 일주일에 한 권은 볼 수 있어요. 왜냐면 30시간이니까. 30시간이면은 7, 8시간에 한 권 정도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50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역산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50권, 100권이 아니라.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시간은 봐야 되겠죠. 근데 매일 2시간 내기 저도 쉽지는 않으니까 뭐 주말에 또 몰아서 본다든가 이동할 때 본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개발에는 반드시 독서 목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거 좀 애들 결혼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취직시켜야겠다. 이런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운동 목표. 아마 다이어트, 이 현대인의 영원한 과제. 그러면 내가 목표, 자기 목표, 현재 체중은 알잖아요. 그러면 내 목표 체중을 거기다 적으세요. 봉사에 대한 것도 꼭 적으세요. 내가 받을 것만이 아니라 내가 주는 거,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도 이거 헌혈도 나이 먹으면 못 한대요. 그래서 나이 먹기 전에 해봐야지 하고 거의 30년 만에 아마 해본 것 같아요. 제일 간단한 건 이런 거예요. 이런 후원하는 거.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자동이체 시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아이 이름으로 후원을 해요. 그러면 아이 이름으로 그게 날아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한테 그러죠. 야, 네가 직장 다니면은 이제 네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대답은 안 하지만 지 이름으로 계속 우편물이 오니까 생각은 하겠죠. 자기만 안 하는 이기적인 아이들이 아니라 좀 사회를 생각할 줄 아는 좀 배려심 있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어서 그런 거죠, 저도. 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자, 잠깐만요. 이거는 여러분 지갑에다 넣으세요. 그래서 신분증 위에다가 꽂아 넣으세요. 이게 보이게. 그러면 내가 지갑을 열면 항상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갖고 다니세요. 그러면 1년 뒤에 여러분이 딱 이루어진 거를 알 거예요. 신분증은 필요할 때는 신분증 꺼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적으면 이루어진다는 거를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어요. 적는 것과 적지 않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요. 그리고 아시죠, 여러분? 그 하버드 MBA 스쿨 그 출신자들 졸업할 때 당신네들 목표가 있냐? 그랬더니 나는 그냥 열심히 살겠다. 이제 목표 없는 거지. 그리고 나는 목표가 있다. 근데 적지는 못했다. 라는 사람. 그 다음에 목표 있었고 난 적었다. 그 사람이 그 하버드 MBA 그 똑똑한 사람들이 겨우 3%만 그걸 적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목표가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13%고. 근데 목표를 적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으로 가서 열심히 살겠다. 그냥 생각 없는 사람들하고 내가 목표가 있다라고 얘기한 13%하고 비교해 봤더니 매출이 뭐 2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보니까 연봉이 2배가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그거 다 합쳐서 그 13%까지 다 합친 거하고 나머지 3%하고 그러니까 97%하고 3%하고 그러니까 평균 연봉을 비교해 봤더니 뭐 거의 10배 이 정도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는 거는 나한테 각인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 못 한대요. 그래서 이걸 적으면 진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인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각인이 돼서 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책에도 사례가 나오죠. 우리 광주의 김경란 대표님 어디 무슨 워크숍 같은 데 가서 이걸 적으셨대요. 그래서 많은 시간, 한 대여섯 시간 걸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세세하게 적었나 봐요. 똑같은 건 아니고 다른 데죠. 그래서 그걸 적고 뭐 도표까지 만들어 가지고 엑셀로 해서 파워포인트인가? 그걸로 도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쫙 적어 놓고 잘 만들었는데 그 적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렸대요. 근데 집 정리를 하다가 이제 한 장짜리였으니까 우연히 5년 만에 그걸 발견을 했는데 너무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본인이 대부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적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오래 되신 분들은 알죠. 지금 바인더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적으면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갖고 다니세요. 오늘 약간 미비된 거 있으면 그걸 보완해서 마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친 김에 어머니 모시고 또 지금은 갈 수 없는 땅에 여행을 갔다 왔고요. 이제 우리 아들하고 했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책들이 다 두꺼워요. 우리 성인들이 하기에도 좀 버거워하는 책들이고요. 사실은 저도 처음 본 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그런 게 좋다고 해서 저도 했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고전이라고 하면 라틴어하고 그리스어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라틴어하고 그리스어로 된 고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대요. 이 천병희 선생님이 이분이 번역한 책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영어로 된 거나 일본어로 된 거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번역할 때 이미 한번 오류가 생기는 건데, 그 번역자의 생각이나 이런 주관이 들어가는데, 이분은 바로 원문을 가지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화한 거죠, 그 오류를. 그리고 워낙 이런 다방면의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해서 제가 이분 걸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책들의 두께가, 이거 하드커버예요. 하드커버 실처. 뭐 500페이지, 뭐 600페이지 막 이런 책들인데, 그 정도 가지고 놀라지 마시고요. 이 책은 무려 1200페이지 가까워요. 그것도 조그만 이런 크기가 아니고 큰 거 있죠. 사륙배판이라고 하는. 예. 근데 원래는 2배 더 두꺼운 책이에요. 그거를 좀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2배 두꺼운 책, 그러니까 원래 6권인데 6권을 다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했는데, 자, 앞에 보면은 이 책들이 왜 원문으로 보냐면요. 이 서양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 상류층들이 교육을 시킬 때 원문으로 교육을 시킨대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영어를 쓴다고 해서 영어로 이거를 책을 읽고 하는 게 아니라 라틴어하고 그리스어로 애들을 가르치고 그 원문으로 보게 만든대요. 그래서 원문을 봤대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아이네이스는,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저 책이 뭔지 아시는 분? 요거는 아시죠? 무슨 책인지. 이 후속작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청소년용이에요. 그래서 두께도 얇아서 1회로 끝내버렸고, 요 아이네이스는, 이거는 청소년용이 아니라 이제 성인용이에요. 일리아스 오디세이가 소설이에요? 아니에요? 서사시. 얘도 서사시예요. 그러니까 이 오디세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중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이 로마를 세운 이야기예요. 이 아이네이스가.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가 이거를 이제 원문으로 봤겠죠. 이걸 보고서 사이버상의 로마 제국을 건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자기가 만들게 된 계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커버그는 하버드대를 졸업 안 했잖아요. 의미 없다 이거죠. 자기는 자기 그 자존감으로,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책을 이렇게 한 거고,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어려운 책을 했을까요? 책이 여러분, 책을 읽고 나중에 책을 덮으면 당장은 기억이 나지. 근데 한 달쯤 뒤에 기억 나나요? 내가 그냥 저 책을 봤었지, 그거잖아요. 기억 안 나잖아요. 이거 좀 틀어주실래요? 그러면은 책을 읽어가는 그 과정에서 저자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생각을 쫓아가면서 내가 저자하고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란 말이에요. 이 스토리, 줄거리가 아닌 거야. 야, 이 서사시를 이 사람은 이렇게 썼네. 그리고 저희 아이가 15년이니까 우리 중3이었네. 중3짜리가 저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랑 토론을 하면 결정적으로 책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잘 이해 못하는 게 있겠지만, 걔는 보면은 아주 이제 경험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애가 이제 이 책을 어떻게든 쫓아왔어요. 쫓아왔고 저걸 하고 나서 대한민국에서 중학생 중에 아이네스 원문으로 본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런 자부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비록 공부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아이는 뭐 독서 영재도 아니고 뭐 공부 잘하는 그런 아이도 아니에요. 근데 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 양재나비에서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면은 그 사춘기 아이가 같이 아빠랑 책을 읽을 수 있냐. 그래서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아이하고 신뢰를 쌓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이 근데 중1 때 수학학원 다니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만둬라.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근데 중2 때 영어학원 다니기 싫어요. 그래서 그만둬라. 그래서 학원을 안 다녀요. 그때부터 중3 때 복싱 도장은 다녔어요. 복싱하고 싶대. 그럼 해라. 그래서 이제 했는데 물론 성적은 급전직하로 떨어졌죠. 그걸 안 하고 나니까. 근데 이제 중3 때부터인가 아침에 10분 하는 전화 영어는 계속 시켰어요. 고3 여름방학 때까지. 그래서 그거 외에는 안 하니까 아이들이 강압적으로 안 하고 하니까 이거 하자고 했을 때 이게 거절할 명분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격주로 우리 독서지향을 하지만 얘는 매주 했어요. 매주 주말마다 토요일 날 시간 되면 토요일 날 하고 안 되면 일요일 날 아침에 하고 그래서 주말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빨간 것가 이제 조금 뭐랄까 좀 관심 있게 봤으면 하는 그런 책들이라 제가 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뭐 경제에 관한 거, 뭐 사회에 관한 거, 뭐 역사, 뭐 다방면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요 세 개는 뭐냐면 이제 저희 딸이 이과예요. 근데 이제 학교에 그 써야 되잖아. 그 생기부에 쓰기 위해서 필요하대. 그래? 그걸 하는 교육은 같이 할래? 그래가지고 우리 딸은 안 했는데 이제 다 이제 저도 이제 책을 잘 고민을 해가지고 저 책들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저 책을 선정을 해서 저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누가 자녀분 중에 이과 그 생기부에 쓸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걸 읽히세요. 좋은 책들이니까. 그래서 저걸 이제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진행을 했고 소크라테스의 변명 보신 분? 두 분. 되게 재밌어요. 네. 저는 우리 도덕 시간에 배웠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택했다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게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동굴 감옥에 이제 가둬놓잖아요. 소크라테스를 가둬놓는데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선고를 사형당할 이유도 없는데 뭐 그 젊은이들 현혹시켰다는 그걸로 해서 사형을 시킨데 간수들도 찝찝한 거야. 별로 죽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감시를 일부러 느슨하게 해요. 도망갈 수 있게. 그래서 제자 뭐 친구 뭐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죠. 탈출하라고. 여기 왜 헛된 죽음을 하냐. 뭐 자꾸 이제 얘기를 하죠. 왜냐면 뭐 큰 나라가 아니라 그냥 아테네라는 도시국가잖아요. 바로 옆에 도시로 도망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쫓아와서 잡아가진 않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 거기서 걔네들을 설득을 하죠. 설득을 해서 자기가 당담하게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세계 4대 성인의 반열에 들어선 거잖아요. 만약에 도망갔어. 옆 나라로 갔다면 지금의 소크라테스는 없었겠죠.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보고서 플라톤은 고민을 한 거죠. 왜 우리 스승이 죽었을까? 그 당시에 모든 젊은이들의 꿈은 변론수를 익혀가지고 자기가 정치에 뛰어들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였는데 플라톤도 그걸 꿈꿨는데 자기 스승이 죽었어.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결국은 큰 이런 그 철학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꼭 읽어보세요. 진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합류를 했어요. 우리 아들 친구. 전부터 하고 싶어 했는데 데리고 와라. 괜찮다. 왔어요. 근데 이 친구도 우리 아들하고 비슷하죠. 얘가 비슷하니까 친구였겠지. 성적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잘하냐 이거 물어보진 않았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딱 봤어요. 니체라는 사람은 되게 불친절한 철학자예요. 니들이 무식하니까 모르는 거야 라는 식이야.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이 이제 원래 4권 출판을 한 거예요. 1, 2, 3, 4, 4부로 출판을 했는데 이 4부는 몇백 부밖에 안 팔렸대요. 근데 뭐 별로 개의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를 했어요. 이걸 하면서 이 희상이가 갑자기 이제 팍 열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이걸 봤을 때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를 가야겠다 그 생각을 했대요. 너무 재밌다라는 거야. 이 철학책이잖아 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얘가 간다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저희 아들도 대학이란 걸 왜 가냐라고 이제 하던 이때가 이제 고2 때예요. 내가 생각이 변한 거야. 그러면 나도 그럼 가볼까? 이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끝 마친 건데, 근데 희상이는 저기 책에 나오죠. 이제 공부는 도저히 안 되겠고 고2 때 이때 언제예요? 여름에 고2 때 여름에 공부하려니까 안 되잖아. 안 하던 놈이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제 그 사진 그거를 배워서 결국은 이제 공모전에 1등을 한 거죠. 그래서 특차로 들어간 거고, 우리 아들도 이제 해서 열심히 해서 이제 대학을 가긴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이들이 이거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그 지식을 얻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자존감이 올라간 거죠. 내가 이런 걸 했어. 그리고 저자의 생각을 막 어렵지만 막 쫓아가면서, 그리고 2시간씩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야. 매주 와가지고. 그러면 뭔가가 사고가 뭐가 바뀌는 거야. 계속 이 뇌에서 맨날 똑같은 생각만 하다가 뭔가 다른 게 막 들어와서 자극을 준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뭔가 다르게 해줬다는 거죠. 그거는 성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책을 제가 다독보다는 정독이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왜 다독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제 리더의 책임감으로 다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책을 끝까지 보려고 하는 거, 그거는 편견이에요. 그냥 보는 데까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봐도 되고, 어차피 기억 안 나는데. 그리고 한 번 본 책은 다시는 안 본다? 그건 아니에요. 또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1년에 100권 보는 거는 2번, 3번 보는 것도 다 포함돼요. 다. 왜냐면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아? 그렇죠? 읽을 때마다 2번째 볼 때, 3번째 볼 때 내가 그동안의 삶의 경험이 달라졌잖아요. 내가 지식도 달라졌고. 그러면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이라는 거는 아이들하고 한다고 해서 청소년은 절대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다 그러면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초등학교도 한 고학년 이상이 그러면 성인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 정도면은 무조건 얘는 성인이다라고 생각하고 대우를 해줘야지 얘가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강의 목적은 여러분이 책을 잘 읽는 거, 책을 잘 읽는 사람은 독서 모임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다 도전 과제가 있어요. 난 책 잘 읽으니까 난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 거기 만족하지 말고 독서 모임을 꼭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어떻게 만드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보세요. 자, 이제 독서 지향이 시작이 됐습니다. 많이 오셨죠? 지금도 오고 계신 분이 있고 여기에. 근데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지나가면서. 그때는 한 달에 한 번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하고. 이거 몇 명이에요? 사진 찍어주신 분까지 8명인가? 그쵸?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책 읽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나? 그리고 본계적을 했는데 본계적은 또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책이. 왜냐면 책 읽는 뭐 방법까지 뭘 책을 봐야 돼? 그쵸?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냥 읽으면 되지 뭘 책 읽는 방법이 뭐 필요해? 필요하니까 했을 텐데 그거를 아직 안 따라와 준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읽고서 뭔가 바뀌어야 돼요. 똑같으면 왜 책을 보냐고요. 그러니까
책이 단순한 교양을 쌓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책을 읽고 뭔가 성과를 내야 돼. 여러분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년 이상이고 그러면은 지금 읽는 책들은 이제 내가 뭔가 성과를 내지 않으면 그거는 보면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본계적 방법의 독서가 필요한 거고요.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못할 것 같긴 하네요. 그거는 본계적 방법에 대한 건. 그래서 특강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도저히 내가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해서 우리 올 연초에도 왔었는데 우리 이재덕 강사님 불러가지고 특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밖에까지 와서 들었어요. 장소가 좁아가지고 그래서 잘 될 줄 알았죠. 이렇게 근데 그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야 했는데 좀 자극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우리 김승호 회장님 특강할 때 서초 구민회관 500명 하는데 양재나비 하는 때 저희가 이제 같이 합류를 했어요. 이렇게 더 있는데 사진이 빠졌어요. 그래서 13분인가 그때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선주 작가 특강도 하고 그래서 저자 특강들이 이제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 교회에서 부흥회 하듯이 사람들 좀 모아서 하는 그런 게 필요해요. 많이 오시잖아요. 책 안 읽어도 되잖아. 저자 특강하면. 그리고 거기가 이제 장소가 이제 조금 좁아졌어요. 우리가 2년 동안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은 그래도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좀 넓은 데로 가자 해서 우리 3층에 이제 카페 여기 몇 명이냐면 20명이에요. 우리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최대 인원이 한 7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20명이 딱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목표가 40명이었잖아요. 우리 40명 채웁시다. 40명. 근데 우리 20명 채우는데 얼마 걸렸어요? 2년이 넘게 걸렸잖아요. 2015년 3월부터. 그럼 2년 3개월 이 정도 걸렸는데 야, 그러면은 도대체 40명을 채우려면 얼마나 걸리는 거야? 했는데 순식간에 채웠어요. 순식간에 채우고 근데 그냥 채워진 건 아니었어요. 그 계기가 있었어요. 5월 27일 날 올라왔잖아요. 바인더 워크숍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인더를 통해서 성과를 내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1월 달에 코치 과정을 들었어요. 그래서 2달간 한 거를 제가 여기다 다 풀었어요. 그래서 1박 2일 하면서 바인더 워크숍을 서울만 온 게 아니라 충청 독서장하고 그다음에 경상 독서장까지 다 같이 그래서 1박 2일 동안 바인더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두 달간 우리가 이제 팔로우업을 했죠. 2달간 집중 관리를 해서 바인더 쓰기 습관화 시키고 이제 그분들이 계속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5, 60명씩 오게 되는 모임이 된 거예요. 자, 뭐냐면 독서 습관하고 그다음에 바인더 쓰기 그 두 개가 동시에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독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목표 쓰라고 했죠. 그거는 내가 1년간 쓰는 목표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매일매일 목표도 하고 매일매일 그러면 내가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 관리, 내가 시간을 제대로 쓰고 있는 건가 계속 체크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그 CEO가 이제 큰 기업의 CEO가 컨설팅 회사에 찾아갔어요. 그 컨설턴트한테 내가 성과를 더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컨설팅 해달라 했는데 이분이 컨설턴트가 1번부터 6번까지 하루에 할 일을 정하세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세요. 그래서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5번 하고 6번 하고 그거를 하세요. 끝. 너무 황당하잖아요. 더 없냐? 그러니까 아니 그것만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한테 컨설팅 비용 얼마를 줘야 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일단 가세요. 가시고 성과가 나오면 그때 알아서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갔어요. 가서 몇 달 있다가 다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고급 승용차 7대 값으로 줬대요. 컨설팅 비용을. 나 매일매일 그러니까 여기 바인더 쓰시는 분 말고 나 매일매일 목표를 오늘 할 일을 적은 걸 보고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그 공인중개사들은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고객이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동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바인더는 거기다 쓴단 말이야. 쓰면 어떤 게 좋으냐면 고객이 내 시간을 마음대로 흔들고 써. 근데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거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시 금방 해야 될 거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 눈으로 보이거든. 바인더를 딱 열면 눈으로 보이니까 바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매출 목표 2배, 3배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과 똑같이 아침에 오면은 뭐 청소는 하겠지. 청소하고 그다음에 손님을 기다려. 물론 어제 왔던 손님 전화하고 그 패턴은 20% 30%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나 뭐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 말고는 내 의지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 하려면 뭔가 다른 방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아까 그 6가지 목표를 적어서 성과를 그렇게 냈다고 한다면 해봐야 되지 않아요, 한번?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바인더를 쓰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그 디테일한 게 적어져 있고요. 만약에 그거 하기 전이라면 포스트잇에라도 적어보세요, 한번. 적어서 컴퓨터에 붙여 넣는 거야. 그러면 고객이 내 시간을 흔들고 그 다음에 가면 그러면 내가 이거 안 했지. 예를 들면 우리 네오비 수업 시간에 들었을 거예요. 고객 TM 그러면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10명은 매일 TM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 고객 TM 10명이야. 그러면 내가 했냐고 보는 거지. 안 했어? 그럼 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럼 다 했으면 그 다음에 X. 그럼 내려가서 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내 목표를 6개를 계속 만들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포스트잇에 붙였다가 떨어지고 하면 이제 관리가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다 묶어 놓은 게 바인더일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이어리에라도 한번 적어서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6개씩 적어서. 근데 이제 순서에 대한 거는 좀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순서에 얽매이다 보면 밑에가 못 가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좀 하시고요. 그래서 목표를 적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책 얘기 해볼게요. 그래서 책을 냈어요. 책을 냈는데 책 속에는 이제 저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모임은 격주로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여기 오래 다니신 분 독서 모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처럼 우리 아이들처럼 매주 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성인들이라 매주 책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신다 그러면 격주로 하세요. 그래서 그 가족 모임이 여자들이 좀 잘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친정 독서 뭐 그렇게 해서 네. 남자들은 잘 못해. 그래서 그런 모임을 만들든가 아니면은 뭐 친한 친구들 아니면은 주변 공인중개사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독서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 기준은 격주다. 제가 우리 독서지향도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하면. 왜 안 되냐면 다 까마득하게 읽고 있다가 닥쳐가지고 여러분 저 시험 벼락치기 하듯이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평소에 생활 습관 자체가 독서가 어느 정도 생활화될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30분 이게 그 얘기예요. 몰아서 하는 거면 이게 과제가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독서가 끼어들어서 이거를 해야 돼. 네오비 과제하듯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꾸준한 시간에 하면 자동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독서가 습관화가 돼서 그 자체가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30분 시간 내려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안 해야 돼. 그죠?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 하나 안 봐야 되고 뭔가가 내가 의미 없이 보내는 그 시간들을 독서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지 독서를 몇 권 했냐 안 했냐 그게 더 중요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서가 실천을 지향한다. 지금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고 이게 안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책을 읽는다고 저절로 내 삶이 바뀌진 않아요. 내가 의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제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좋은 직장에서 월급 잘 받다가 이제 벤처 한다고 뛰쳐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벤처들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그러다가 기획부동산에 들어갔어. 그래서 기획부동산에서 이제 좀 안 돼가지고 야, 그냥 공인중개사 공부해라. 그래서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왜 그렇게 하냐. 근데 결국은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목표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좀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닌가. 그래서 독서도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폰지 사기라고 제 책에도 사례를 들었잖아요. 올리버 트위스트의 좋은 그 소설을 보고서 사기꾼 이 폰지는 사기칠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서의 목적이 꼭 있어야 되고 독서가 지식이 아닌 지혜라는 거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순서가 나오신 분들은 알죠? 우리 조별로 쪼개서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서 모임을 만들면 4명, 5명까지는 한 조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7명, 8명 늘어나잖아요. 그럼 쪼개야 돼. 쪼개야지 안 그러면 그 8명, 9명이면 같이 토론 못 해요. 보세요. 한 사람이 5분씩만 해도 9명이면 45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토론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남의 말 듣는 거 되게 피곤해요. 그렇지 않아요? 수업 듣는 거 피곤하잖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서 해야지 남의 말 잠깐 듣고 내 말도 하고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시간이 잘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포인트 레슨도 처음엔 제가 다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돌아가면서 하니까 더 훨씬 더 반응은 좋더라고요. 뭐 약간의 밀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어떤 발표력도 키우고 그런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리더가 되면요 이건 아플 권리도 없어. 아파도 안 돼. 여러분 엄마는 아파도 안 되잖아. 그죠? 가정의 리더잖아. 똑같아요. 그 리더가 되면 내가 더 많이 성장해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우리 원포인트 레슨 하면 그 하신 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책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게 되고 정말 좋은 경험이 됐다. 부담스럽지만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똑같아요. 리더가 되면 진짜 더 많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아니, 책을 읽기만 하면 됐지 뭘 굳이 모임까지 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한 건데요. 함께 독서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보다가 지친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 피드백도 안 돼. 근데 우리가 모여서 토론을 하면은 이 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책에서 한 거를 이렇게 적용했더니 이런 게 좋았어 라고 피드백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럼 나도 해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얘기했으니까. 또 같은 동료인데. 그래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생각의 폭도 넓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절대 책을 비평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좋은 것만 받아들이라고. 근데 자꾸 비평을 하게 되는 건 뭐냐면 혼자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책이 마음에 안 드는데 왔다고 그러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선정된 책이 진짜 마음에 안 든대. 근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나, 도대체 뭐가 좋다고 얘기하는지 궁금해서 왔대. 근데 그걸 듣고 나서 보니까 정말 자기가 책을 잘못 봤구나. 내가 뭔가가 시각이 잘못됐었구나라고 반성하게 되는 이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금방 이렇게 뭐 발끈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좀 천천히 나가는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게 단순히 책만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더 순화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침에 나와서 하는 거는 자기 만족 같은 것도 있어요. 야, 이렇게 이른 시간에 우리가 나왔어라는 그러면서 상대방도 내가 이렇게 나왔어라는 그런 에너지들이 서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네오비에서 이제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네오비 수업을 들으면서 매출이 올라가. 배운 것들을 조금 써먹는 것도 있지만 그 에너지를 바꾸고 가는 것 같아요.
그 피곤하고 이런 그 시간에 와가지고 다 이제 수업 듣고 남들은 놀잖아. 근데 그걸 하는 거는 그 에너지들이 이 뭔가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여기 꽉 모여 있잖아요. 그 에너지들을 제가 받고 가는 거야. 가서 고객들한테 에너지를 뿜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고객들이 여기 중개사는 뭔가가 있네. 그러면서 그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쓸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 거 있는 거 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 독서 모임도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내가 받고 가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하루가 얼마나 긴데. 그러니까 알차게 보내는 거잖아요. 아침에 우리가 딱 와서 이렇게 하고 가면 뭐 1시간 거리 정도 되면 우리가 9시에 끝나면 10시잖아요. 그럼 가면 이제부터 업무 시작인데 그러면 그 앞에 시작한 그 시간들은 나한테 보너스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하는 부천 독서 모임도 7시 15분에 해요. 그래서 9시 20분에 끝나는데 그러면 저는 하루가 고저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천 모임 할 때도 고민을 했어요. 몇 시에 하지? 낮에 해야 되나? 뭐 하나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이것도 아침에 하니까 우리 아침에 하자. 누가 올까? 이제 그 고민이 되긴 했어요. 근데 고민을 풀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다른 그 독서 모임 리더신데 리더가 편한 시간에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그 시간이 제일 좋은데? 그러면 나도 아침에 하지 뭐. 그래가지고 아침에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6시 50분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1시간을 걸려서 여기 오는데 1시간 좀 넘죠. 지하철만 1시간이니까. 근데 부천은 차로 가면 거의 15분이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7시 15분이야. 야, 그러면은 난 1시간 이상 벌은 거야. 그쵸?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푸근해요. 그래서 부천을 좀 편하게 제가 그 시간에 할 수 있었던 거고요. 하여튼 그분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들 다 잠자는 그 시간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뭐 가면은 진짜 쉬는 날이지만 그날 굉장히 보람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책을 쓰겠다는 목표를 가지신 분이 있죠. 손 들어보세요. 나 출판하겠다. 그래서 책 판매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판매 지수가 1320, 2500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순위가 83위부터 시작해서 39위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한 달간 미롤 기간이었나 봐요. 한 달 동안에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제 주르륵 떨어지고 있고 오늘 보니까 2,961이에요. 2,961인데 근데 그것도 그래도 꽤 높은 편이에요. 이 무명 작가의 책치고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전략이 우수했어요. 뭐냐면 네이버 책에서 보면은 요즘 뜨는 새 책에도 떴었어요. 근데 보세요. 소설, 시, 에세이, 인문, 역사, 생활 요리. 그러니까 분야가 다 있어요. 분야별로 순위가 매겨져요. 그래서 제 거는 인문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기계발인 줄 알았더니 자기계발이 아니고 인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책에 보면은 제일 위에 예스24 뒤에 그 다음에 인터넷 교보문고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이 책 판매는 전체 총 집계는 없어요. 부문별만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처별, 사이트별로만 집계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선택과 집중. 그래서 제가 홍보할 때도 저기서 사세요 하고 홍보를 한 게 딴 데 여기 흩어져 버리니까. 근데 네이버에서 쳐주는 게 예스24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집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까 포인트가 보면은 어디까지 올라갔었죠? 거의 뭐 8,000점 가까이 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꺾였는데 저기 만점이 넘으면 도서관에서 구매 대행하는 업체가 한 500건에서 700건을 사준대요. 근데 그 고비를 못 넘었네. 제가 좀 더 열심히 뛰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 이제 책을 내시게 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내일 출간됩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제가 전략을 잘 세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세로 돈 버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 되려고 그러면은 이제 뭐 박웅현이나 뭐 이런 유명 작가가 돼야 되겠죠. 뭐 100세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은 한 책으로. 그럼 뭐 완전히 연금이에요, 연금. 그래서 우리 이제 책에서 이제 왜 독서를 해야 되는지,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창의력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도태된다. 그래서 없어질 직업 리스트 쫙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들은 없어질 직업들이 쫙 리스트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일자리에서 가장 많이 없어지는 게 중간 정도, 그러니까 급여로 보면 중간 정도 급여가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상위층들은 상위 남아 있고, 그다음에 밑에도 남아 있고, 근데 중간 정도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창의력이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근데 이 창의력이 어떻게 생기냐 이거죠. 레고를 많이 하면 창의력이 생기냐 이거지. 그게 아니라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을 읽지 않고 창의력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은 없대요. 그래서 독서를 한다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대로 안 남아 있잖아요. 읽어도 남아 있지도 않는단 말이야. 저자의 생각을 막 쫓아가면서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뇌는 그 수족의 뇌세포로 되어 있고 그 뇌세포들이 연결되는 이 시냅스 연접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이 어릴 때는 이제 이게 막 연접이 되면서 뇌세포가 활성화되는데 나이 먹으면 이게 자꾸 끊긴대요. 이 끊기는 거를 다시 연결시켜 주는 거죠. 이 독서라는 걸 통해서. 그렇지 않고 독서를 안 하면 이제 퇴화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독서의 의도, 목적. 내가 독서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느냐. 그 책에도 이제 사례가 들었는데 여기는 공인중개사 독서 모임인데 책을 잘 안 읽어 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년이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한 챕터씩 읽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챕터만 읽어온대요. 그러면 1챕터에서 뭐 6챕터까지 있다 그러면 딱 한 챕터씩만 읽고 나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만에 해요?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씩 한대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업무 끝나고 모여서 보니까 뭐 한 7시부터 하면은 뭐 몇 시까지 하는데요. 시간 제한 없대. 11시, 12시까지도 하는 거야. 근데 그 지역 독서 모임인데 그러니까 도대체 이 독서 모임의 목적이 뭐예요? 그냥 중개 잘해서 사는 거, 그런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편협된 독서를 하고 있었던 거고, 뭐 방향도 없고,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좋아서 만나서 뭐 하는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독서 모임이 의도와 목적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왜 독서 모임에 가야 하는가? 아까 설명드렸죠. 독서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규칙적으로 독서도 하고, 그다음에 좋은 기운도 받고 이런 거요. 그다음에 독서 모임 운영 노하우. 운영 노하우는 우리 여기 책에 다 나와 있고, 혹시 운영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원포인트 레슨 이런 것도 다 보내드리고 하니까 몇 분이 있어요. 연락 주시는 분이. 그러니까 도움 드릴 테니까 독서 모임 운영에 대해서는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꼭 리더가 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임을 꼭 만드세요. 만들면 여러분이 더 크게 성장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좀 생략을 할게요. 생략하고. 독서가 길러주는 두 가지 힘이 있는데요. 하나는 집중력이에요. 누구나 예상하고 있듯이 독서를 많이 하면 집중력이 좋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책을 읽히는 목적은 이거일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집중력도 좋아지고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일 건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또 하나의 목적은 뭘까요?
독서가 길러주는 두 가지 힘이 있는데 뭘까요? 네? 창의력. 창의력. 그건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고 또 아니요. 말씀하세요. 자기 평화? 자기 평화. 자기 평화? 네. 자기 평화. 그거 또 다른 분이요. 상상력. 네.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유연성, 사고. 유연성. 네. 맞아요. 균형 감각이. 이게 우리 독서 토론할 때 서로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누가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 도둑질한 결과만 보고 야, 너 나쁜 놈 이거 아니잖아요. 얘가 정말 부모도 잃고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단 말이야. 그런 과정이 있다면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이해해 줘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과만 보고 자기 입장에서 빵은 훔치면 안 되고 야, 빵이 없으면은 밥을 먹으면 되지. 그거는 자기 생각이잖아요. 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균형 감각을 갖는 거. 그러니까 독서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식하고 관련이 있고요. 이거는 지혜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집중력만 있고 자기만 잘났으면 이거는 힘들단 말이에요.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죠. 책을 읽으면 그래서 생각이 바뀐대요. 그리고 생각을 바뀌면 질문도 바뀌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네오비 수업을 오기 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매출을 올리지? 그러면서 제일 흔한 건 남 탓을 하는 거죠. 정부에서 좀 규제 안 했으면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탓을 해. 근데 네오비 수업을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의 과제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차별화를 하지? 그죠? 다른 옆에 부동산들하고 뭔가 차별화를 해서 어떻게 고객한테 가치를 제공할 건가? 질문의 수준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전에는 그런 고민을 안 해봤잖아요. 그냥 남들이 뭐 한대? 그러면 그거만 관심이 있지. 내가 뭐 하는 거 그냥 따라하게 한다든가 뭐 욕한다든가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출해내고 고객한테 뭘 제공하려고 하는 이 마인드가 바뀌어버렸잖아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있잖아요. 지식과 지혜가 동시에 있다고 그랬죠. 어떤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고 그러면 행동이 바뀌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옛날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본이 지배를 했어요. 자본이 거대한 그 장치를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생산을 일으키고 그랬던 것이 이제는 생각이 자본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면은 생각, 아이디어만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지금은 엄청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생각하지도 못하던 뭐 아마존이나 뭐 페이스북, 뭐 중국의 텐센트, 그리고 뭐 마인이 뭐죠? 알리바바 뭐 이런 것들이 자본이 많아야지만 그걸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자본이 많아졌겠지만 생각만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생각이 힘이고 권력이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생각해내는 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은 일단은 말씨나 어휘 이런 것부터가 달라져요. 똑같지가 않아요. 내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과 마음가짐이 결국 단어와 문장을 바꾸고요. 그게 말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꿔줘요. 내 생각의 한계가 내 삶의 한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내는 게 중요하고 책에서 지식을 얻으면 입으로만 나불나불 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입만 살으면 그거만큼 정말 재수 없는 거 없잖아요. 좀 안다고 막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는 거는 아는 거고 그거를 내 행동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100일간 100번 쓰기의 주인공입니다. 아시죠? 김승호 회장님. 현재의 나는 내 생각의 산물이다. 그분 명함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그분은 100일간 100번 쓰기에서 너무 많은 걸 이뤘대요. 그럼 간절히 바라면 진짜 이루어진다는 걸 본인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미국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이것저것 사업하다가 다 망해 먹고 이제 남은 돈 퉁퉁 털어가지고 김밥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밥을 말면서 나는 사업가다, 장사꾼이 아니다. 김밥을 말면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로 도시락 체인점을 만들어서 엄청난 부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가짐, 나는 그냥 김밥이나 말아서 그냥 먹고 살아야지 이랬다면 저분이 큰 회사를 이루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독서지향에서는 그래서 원북, 원 메시지, 원 액션. 책 한 권 보면 거기서 한 가지 메시지를 받아야 되고 내가 한 가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밑에 써 있는 것이요. 생산적인 독서를 통하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스스로 무한 가능성의 힘을 발휘하는 변화와 혁신을 지향하는 독서 모임.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줄여서 원북, 원 메시지, 원 액션이에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남들이 그냥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맞는 거야 하고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저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제 한 생각을 오늘 또 한대요. 어제 한 생각에 몇 프로를 오늘 또 하는 줄 아세요? 반? 95%래요. 물론 약간씩 다른 거 있지. 오늘 잔금할 거 있고, 오늘 고객하고 막 약속할 거 있고, 뭐 그렇지만 95%라는 것은 보세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세요. 뭐 달라진 게 뭐 있어요? 큰 그림으로 보면 95%가 맞다니까요. 거의 안 바뀌어. 이거는 사고가 그 안에 틀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내지 않으면 그냥 습관대로 사는 거야. 아까 그 앞에 그 사람하고 똑같아. 이렇게 습관대로 사는 거야.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서 도대체 나는 뭔지 이런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언제 질문을 하냐 이거예요. 스스로 나만의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만드는 요령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까 앞에 나온 그림 그렇게 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 구양수의 3다. 모르세요? 독서와 글쓰기와 사색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은 다독, 다작, 다상량 그건데 그러니까 독서만 하고 있는 분은 진도를 나가야 돼요. 글쓰기도 하고 사색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독서는 유능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좀 더 유연한 사람이 되려면 글쓰기를 해야 돼요. 우리 오늘 안 오셨네. 우리 작가님 안 오셨는데 이제 책을 곧 나올 거예요. 저보다 출간 계약은 며칠 먼저 했는데 책이 이걸 내야 되나 막 고민이 된대요. 그러면서 저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그 책을 본인도 책을 쓰면서 엄마랑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냐면 그 전에는 엄마를 이해를 못했던 거야. 근데 책을 쓰면서 다시 엄마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게 돼요. 이름을 말하지 않는 건 이제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사색은 유능함과 유연함을 겸비한 사람을 만든대요. 왜냐하면 안으로 내면화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500권 가까이 본 것 같아요. 책을 지금 최근 5년간. 근데 기억에 다 남냐면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다 그냥 내가 봤어. 그거지. 다시 펼치면 다시 기억에 날까? 근데 그런 게 결국은 내가 삶에서 묻어나오면서, 그러니까 내가 사색하고 삶에서 묻어나왔기 때문에 나한테 남아있는 거지, 안 그러면 내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안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봤지만 시험 끝나고 한 달만 지나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나잖아요. 그냥 주요한 골자만 기억 남고 다시 또 찾아봐야 되고, 손님이 물어보면 찾아보고, 그쵸?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독서에서만 멈추지 마시라는 거죠.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지식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성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지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독서지향 이제 소개를 하면요, LBNT, 그래서 위클리 라이트, 우리 아까 2달간 바인더 관리했다 그랬죠. 바로 이거예요. 한 주간의 평가, 그다음에 다음 주 플랜, 그다음에 매일매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본계적 방법의 독서 토론을 해요. 그래서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그거를 해서 하고, 굿뉴스, 지식과 정보의 공유, 동기부여 같이 하고, 그다음에 한 주간의 감사한 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새벽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독서지향 신입 회원들 막 놀랄 거예요. 아침에 왜 이렇게 굿모닝이 계속 나오는지. 근데 왜 그러냐면 그 굿모닝을 통해서 나는 이 시간에 일어나서 나는 하고 있어 라는 거를 내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다른 사람도 사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없지만 나는 나한테 스스로 다짐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내가 하겠다는 그 다짐. 그럼 내 동료들이 봐주고 있다라고 스스로 의식하는 거지. 동료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근데 중요해요.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거. 아무도 없으면 내가 지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6시를 2번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3P 바인더를 통해서 목표 관리와 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독서가 아닌 살아있는 독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침에 눈 뜨면 이런 의식을 해요. 미라클 모닝.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침묵이라는 거는 이제 명상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확신의 말, 그리고 시각화, 일기, 독서 이 순서인데요. 요거를 한 달 정도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달 정도 하면 뭔가 그 삶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책 읽기 전에 이걸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막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은 책을 하나라도 더 봐야겠지. 지식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는. 자, 이거 보세요. 그럼 순서가 침묵은 명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복식 호흡이. 어떻게 하는 거죠? 3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그다음에 3초간 멈추고, 다시 3초간 내쉬고. 한번 해보세요. 3초간 숨 들이마시고, 3초간 멈추고, 3초간 내쉬고, 3초간 들이마시고, 들이마실 때는 입으로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코로 들이마셔야 돼요. 이 나쁜 공기가 입으로 들어온대요. 코는 걸러주거든요. 그다음에 숨을 내쉴 때는 입으로 내쉬고, 확 크게 내쉬지 말고요. 서서히 3초간. 자, 이제 그게 명상에 할 수 있는 그 기본이에요. 그래서 명상하다 보면 문제는 이런저런 잡생각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지켜보래요.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길게 하면 저렇게 10분씩 할 수도 있는 거고, 짧게 하면 아까 제가 앞에 제시한 30분, 그러니까 5분씩으로 줄어들겠죠, 그게. 그렇게 해서 침묵을 하고, 그 다음에 독서를 하는데 자기계발서를 보세요. 일반 내가 보던 책을 보지 말고
자기계발서를 그러니까 정해놓고 그 책을 계속 보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래서 그 책을 왜냐하면 자기계발서는 뭔가 나한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하는 그런 책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그 얘기 있잖아요. 아침부터 재수 없게. 그럼 마찬가지로 아침부터 재수 좋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식이에요.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다짐. 나만의 확신의 말을 적거나 읽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게 나의 신조인데 어느 유명한 회장님의 그 글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아침 의식을 할 때 저걸 읽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의 능력을 믿으며 어려움이나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항상 자랑스러운 나를 만들 것이며 항상 배우는 사람으로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늘 시작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일할 것이며 나는 끈기 있는 사람으로 어떤 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공시킬 것이다. 나는 항상 의욕이 넘치는 사람으로 나의 행동과 언어 그리고 표정을 밝게 할 것이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할 것이며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않을 것이다. 내 나이가 몇 살이든 20살의 젊음을 유지할 것이며 나는 세상에 태어나 한 가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나라의 보탬이 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나는 정신과 육체를 깨끗이 할 것이며 나의 잘못을 항상 고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신조를 매일 반복하며 실천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딱 이걸 보면 뭔가 위대한 인물이 된 것 같지 않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부모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부모의 모습이 좋게 보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아침에 품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하고 그 다음에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그 삶의 목표들을 이루었을 때 우리 아까 1년 목표 일단 적었죠? 그 상상하는 거야. 내가 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라는 거를 상상하는 거야, 머릿속에. 우리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요? 못해요. 그게 나의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기는 저녁에 쓰는 거는 반성문이 돼요. 근데 아침에 쓰는 일기는 반성문을 쓸 수 없어요. 나는 오늘 뭘 하겠다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감사일기를 쓰면 아주 좋아요. 딱 5줄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한 줄에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아이 누구가 뭘 해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직원 누가 어떤 일을 잘해서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감사한 걸 쓰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감사한 거를. 그렇게 해서 감사일기 써요. 이게 반복해서 하잖아요. 뭔가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아침부터 이렇게 하고 나면 몸이 찌푸둥 하잖아요. 이제 간단한 스트레칭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명상하고 아까 그 읽은 거 확신의 말, 그 다음에 내가 상상하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이미지, 내가 성공한 이후의 내 모습. 그 다음에 반성의 일기가 아니라 감사일기. 그 다음에 이제 자기계발서. 그 다음에 운동. 이렇게 해서 이거를 줄여서 할 수도 있고 늘려서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길게 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30분 이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분 정도 딱 하고 이걸 한 달만 꾸준히 이것만 해보세요. 독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한 달간 꾸준히 해보면 내가 뭔가 달라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잘 때 내일 아침에 미라클 모닝을 해야지. 미라클 모닝을 해야지라고 그러면 저녁에 기분 좋게 자고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조별 토론 이렇게 진행하고 조별 리더 정해서 각자 자기소개하고 개인별로 본격적 발표하고 그다음에 독서 안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제일 나중에 들계적으로 발표하고 그래서 여기 발표할 때는 다른 사람은 끼어들지 못해요. 본인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5분간. 그래서 조별 리더가 5분 이상 하면은 이제 눈치를 주죠. 근데 왜냐면 혼자서 계속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상호 토론을 하고요. 그래서 조별 토론 이렇게 진행하고 전체 토론은 한 분이 나와서 발표를 해요. 한 분이 조별로 나와서. 그래서 또 조에서 나눈 생각을 한 5분씩 또 발표를 하고 그걸 듣고. 그다음에 원포인트 레슨은 미리 선정된 사람이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서 추첨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신입 회원 보면은 이쪽이 빠졌네. 이쪽이 빠졌구나. 그다음에 이 본계적 이 책을 보도록 하세요.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 책을 꼭 보시면은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노란 펜이 충분하진 않죠. 지금 있어요? 많아요? 예, 그러면 없는 분들은 이따 받아가세요. 그래서 노란 펜으로 그으면서 독서를 해보세요. 본계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노란 펜 쓰기. 왜냐하면 집중력이 좋아져요. 노란 펜을 쓰면. 예, 부담이 없어요. 노란 펜으로 그는 거는. 빨간 펜은 중요하지 않은 걸 하면 왠지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노란 펜은 부담 없이 줄을 글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란 펜을 권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귀접기를 해요. 책 한번 줘볼래요? 책 줘보세요. 귀접기를 하는데 책을 2페이지를 한 장으로 써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여기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오잖아요. 무조건 이쪽만 접어요. 여기를 접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앞 페이지에서도 중요한 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여기 어떻게 접을 거야?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2페이지에 걸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접어요. 그래서 본 것은 위에다 적잖아요. 이 저자의 생각을. 이게 중요했어. 그러면 이걸 적어. 그 다음에 깨달은 건 아래에다가 적고 적용할 것도 아래에다 적고. 그래서 책은 책상에 앉아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책상에 앉아서 볼 때는 다 적을 수 있지만 지하철에서 볼 때는 어떻게 적냐고요. 서서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그때 이걸 접어두는 거예요. 접어뒀다가 나중에 적을 수 있을 때 와서 적는 거죠. 그렇게 적어놔야지 나중에 발표를 하지. 이거 어디 찾아서 발표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바인더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그래서 요걸 보시고 바인더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스킬이라서 책을 보고 할 수 있진 않아요. 근데 자꾸 반복해서 봐야 돼요. 저 정신이 뭔지 왜 저걸 해야 되는지 그걸 봐야지만 저거 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자가 되는 습관인데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독서 한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2%도 있긴 있어. 근데 88% 성공한 사람의 88%는 하루 30분 독서를 꼭 한대요. 하루 30분. 미국의 대통령들은 보면은 트럼프 빼고는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거의 다독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결정을 해야 돼요. 주변에 많은 참모들이 있지만 참모들의 의견이 다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취사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고독한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독서를 통해서 내가 계속 사고를 쫓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힘들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네오비 교육 받잖아요. 이 평생 교육. 그런 분들이 성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일 할 일 적기. 아까 1부터 6까지 적는 이 같은 얘기예요. 매일 할 일 적기를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한대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운동 상관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자기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 운동을 하면
내가 건강에도 자신이 생기고 다른 거에도 생기잖아요.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무슨 자신감이 생겨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목표 설정과 목표 기록, 이거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 들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사례를 들었죠. 목표를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기록한 사람 10배 이상의 성과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목표를 반드시 적는 것.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적은 거 꼭 가지고 다니세요. 지갑에 넣고.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그 다음에 아침형 인간이에요. 결국 3시간 전 기상한다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도대체 그럼 성공이 뭐냐 이거지.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냐 이거죠. 성공은 바로 이 건강과 균형,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삶, 그 다음에 재정적 독립. 재정적 독립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균형이 갖출 때 이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거는 내가 가장 즐기는 일을 내가 감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속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네오비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의 성공을 바라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려면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5명을 보면 알 수 있대요. 가장 자주 만나는 5명의 평균이 바로 나래요. 그러면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이 가장 자주 만나는 5명을 바꾸면 된대요. 바꾸면 돼요. 그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내가 성공하길 바라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향을 계속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책들에 보면 나와요. 막 대충 살다가 이제 떠났어. 먼 고향을 떠나서 한 몇 년 있다가 다시 와.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왔는데 고향에 있는 친구들은 그대로야. 똑같은 사람들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달라지고 싶으면 내 환경을 바꾸면 돼요. 환경을 바꾸지 않고 내가 달라지길 바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고통스럽더라도 제가 이 책에도 나왔죠. 아주 친한 진짜 중마고 친구들도 안 만났다고. 그래서 멀리 했다고. 그래서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고 이제는 이제 만나도 저한테 뭐 그렇게 많이 술 권하지도 않고 쟤는 원래 그런 놈이고 이제 바뀌었어 인식이. 그래서 그걸 바꿔야 돼요. 그걸 바꾸지 않고 똑같은 상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데요.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에서 이렇게 10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빨갛게 표시한 1번, 3번, 5번, 7번은 잘 보세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도대체 창의력하고 무슨 상관이지? 근데 관련이 있대요. 심지어 첫 번째야. 그리고 명상이나 기도, 이것도 굉장히 관련이 있대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고 느낌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그 방법들이래요. 네, 들리죠? 지금 게임할 때예요. 게임할 때 이제 뇌파가 어떻게 이제 볼 거예요. 그다음에 책을 읽으면 뇌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볼 거고요. 책을 노란색을 띄면 내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상상력과 감정이 필요한 만큼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 움직이고 있죠. 반면 게임에 열중하던 순간 아이유의 뇌는 세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전두엽도 활동하지 않습니다. 니온대학 노이 교수는 게임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라고 권합니다. 例えば指の動きを速くしようとすると思考っていうのは入らないですね。考えるってことはできないです。ですからある意味では反射的に指が動くと目と指で、脳がそういう形で働くと。
전두엽은 뇌의 앞부분인 이마 쪽에 있다 하여 일명 앞종뇌라 불리는 곳입니다. 뒷종뇌에서 받아들인 다양한 감정과 자극을 종합해 상황을 판단하고 조절하는 것이 앞종뇌입니다. 자, 보셨다시피 게임하고 TV하고 뇌파가 똑같을 것 같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다음에 좋은 그 영상 교재가 있다고 해도 그것도 별 차이가 없대요. 책을 읽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신경으로 받아들이는 것 뿐인데 책을 읽으면 뭔가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 텍스트로 된 거를 이미지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뇌가 활성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뇌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이 뇌세포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만약에 맨날 TV만 보고 이제 있으면 치매 걸릴 수밖에 없고요. 우리 특히 이제 어르신들. 예. 그러면 그걸 좀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도 하시고 뭐 다른 취미 생활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독서지향은 보스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리더를 지향해요. 함께 가는 그런 리더를 지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독서지향은 책 읽기를 도와드릴 거고 성장시키고 리더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독서지향에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세요. 네. 아니, 처음 봤는데 대표님은 독서지향 지금까지 끌어오시면서 뭐가 제일 느끼셨어요?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가는면은 참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독서를 통해서 성과를 얻었는데 그분들은 못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지? 전달을 정말 이거를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그걸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네. 아이랑 그 토론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방법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똑같아요. 자기 읽은 거를 발표하게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조카까지 있어서 이제 세 명, 나중에 4명까지 했는데 그러면 시간은 많으니까 충분히 발표하게 하죠. 한 20분, 30분. 그럼 한 책을 가지고 얼마나 기간을 잡으셨나요? 한 책이 그러니까 뭐 긴 거는 뭐 10번까지 나눠서 하고 어려운 책은 나눠서 이렇게 하죠.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독서지향의 다음 모습이 혹시 있으세요? 독서지향의 다음 모습. 포스트 독서지향.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리더가 돼서 리더로 키워야 되는 거죠. 그게 모습이죠, 결국은. 왜냐하면 본인이 리더가 되지 않으면 성장에 한계가 있거든요. 본인이 다 리더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제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모임을 2개 하고 있잖아요, 계속. 다른 분 질문 있으세요? 네. 전과 후에 나는 이렇게 달라졌다. 전과 후가 생활이나 아니면 생각이나. 지금 거의 매주 자자특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똑같은 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조금씩 계속 바꿔요. 조금씩 이 내용을. 그러면서 그걸 조금 신경 쓰는 게 이제 그렇긴 한데 책을 쓰기 전에는 책이 내가 저자 입장이 아니라 독자 입장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을 쓰니까 내가 저자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썼구나. 이제 그런 구조가 좀 보이는 거죠. 약간은 더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에 출연하기 전에는 나는 시청자 입장에서 그게 재밌다 없다 뭐 유익하다 안 하다 이런 것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
방송에 출연하고 나서는 야 저기에서는 작가가 저걸 써줬나 보네. 모든 게 작가가 다 써주거든요. 그래서 아 작가가 저걸 했나 뭐 했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뭘 자꾸 쓰고 싶어요. 사실은 다음 책은 뭘 쓰지 이제 이런 고민들이 돼요. 그리고 그 손님들한테 책 줄 때 기분 좋아요. 사인해서 그럼 이 책도 쓰세요. 그러면 나를 확실히 차별할 수 있는 포인트죠. 네. 습관화되지 않은 독서를 계속 지속하려고 했을 때 도움받았던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독서를 습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요. 결국은 바인더였던 것 같아요. 바인더에 뭔가 쓸거리를 남겨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바인더에 내가 1번부터 계속 번호가 들어가잖아요. 책이 몇 번째 책인지 그걸 보면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몇 권 봤는지 또 체크하잖아요. 그럼 이거 이번에는 적네. 그러면 이제 또 막 이제 힘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역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제 독서 모임은 이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책을 좋아하지 않고 책만 보면 졸리는 사람도 독서 모임에 참여할 자격이나 희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책이 올바른 독서법을 잘 모르셔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과서 하듯이 앞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보면 부담스럽죠.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란 펜을 권장해 드리는 게 노란 펜은 그냥 쭉쭉 그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시각만 동원되는 게 아니라 촉각도 동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감각이 동원되니까 아무래도 집중력이 조금 더 올라가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책이 있으면 저자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어디냐면 제목은 책 파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만 실제 내용은 이 목차에 다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적으면 50%를 쓴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만 이 목차를 정성껏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노란 펜으로 목차에다가도 먼저 줄을 그어야 돼요. 그래서 목차에 한 30% 정도는 줄을 그는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거였구나라는 게 그 노란 거 줄 그은 것만 딱 연결해서 보면 나와요. 이 전체를 보통 뭐 30에서 40곡지 되는데 이걸 다 한눈에 들어오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줄여 30% 정도로 줄이면은 한 10개 정도로 줄어들잖아요. 그럼 10개 정도가 이 사람이 이 저자가 얘기하고는 핵심이네 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0개만 치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독서 습관이 안 되면 아예 이 찾은 거 10개를 찾았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찾아서 아까 이 오른쪽 상단을 접는다 했잖아요. 왼쪽 상단을 접어버려. 그것도 크게 이렇게 크게 접어버리고 거기만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빨리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금방. 그래서 책 전체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그럼 토론할 때 그것만 얘기해도 돼요. 남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때 또 적으면 되고 나는 다 본 것처럼 그것만 얘기해도 돼요. 소설책은 그렇게 못 보지만 우리가 택하는 책은 대부분이 그렇게 읽어도 되는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끝까지 다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모르는데 덮으면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다가 내가 이제 저기랑 똑같아요. 운동하는데 처음부터 내가 무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서서히 끌어올리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서서히 끌어올리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오랜 기간 동안에 책을 많이 읽으셨잖아요. 네. 소장하고 계신 책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관리를 어떻게 하는 노하우가 있으신지 집안에서 어떻게 분류를 좀 한다던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제 다시 읽을 필요가 없는 책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걸 정리해서 이제 집 밖으로 내보내시기도 하는지 그런 관리의 노하우. 그러니까 책을 읽는 속도보다 사는 속도가 더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00권 정도 본다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한 130, 40권은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잘 안 빌려봐요. 그냥 다 사버려요. 그냥. 왜냐면 낙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한 번 보고 버릴 책은 아예 선정도 안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뭐 한 700~800권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근데 집사람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막 쌓여서 이제는 이제 사무실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아니, 집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도 갖다 놓고, 근데 다행히도 저희 사무실에 복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갖다 놓고 이제 점점 그러고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버릴 책이 별로 없어서. 버릴 책은 아예 선정을 안 하니까. 왜냐면 제가 독서 모임을 계속 하니까 옛날에 했던 것도 또다시 선정이 되고 막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요.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아이들 독서 그 책을 고르셨잖아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뭐 서양 철학이 좀 많았고 뭐 덜 아닌 것도 있지만 좀 많이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방향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 독서 책을 고르시는 규칙 혹은 그 아이들과의 어떤 협의 이런 건 있으셨는지. 협의 안 돼요. 경제. 예. 네. 예. 그러니까 우리 독서 모임에서도 네. 사실은 리더가 마음대로 정해야 돼요. 왜냐면 결국은. 예, 네. 그 독서의 그 수준이 다른데 네. 자기 수준에서 고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가 형식적으로는 추천해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추천 받아서 아니 근데 이분이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분이다 그러면 제가 좀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추천책을 저도 사고,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괜찮다 하면 저도 선정을 하지만 이분이 책을 많이 안 읽는 분이야 그러면은 그냥 대충 넘어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거기에 휘둘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리더 마음대로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는 들어주는 척은 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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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없으신가요? 네. 63기 이영호입니다. 네, 이영호 대표님.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 3권 하고요. 둘째, 앞으로 꼭 읽어보고 싶은 책 3권 하고요. 모든 전문가들은 나중에 다 철학으로 회귀를 하더라고요. 네네. 철학책 중에 가장 읽고 싶은 책이 어떤 책이었는지. 그건 아마 제가 따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로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그 마지막 그 철학 쪽으로 간다는 게 철학보다는 저는 이제 그 종교 이쪽으로 그 생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채 사장하고 좀 비슷해요. 그런 게. 근데 그래서 다 사다 놨어요. 우파니샤드 뭐 이런 거 다 사다 놨는데. 근데 그걸 읽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독서 모임 리더니까 그 사람들한테 맞춰줘야 돼서 그거를 읽고 있으면은 제가 그쪽에 빠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이 현실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 읽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대요. 누가 얘기하는데 내 인생의 뭐 책 3가지, 그건 그 사람한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한테는 또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건 있어요. 옛날에 좋아했던 작가인데 지금은 에이, 그 사람 별로야. 이제 저도 이제 올라갔잖아. 그래서 보여요. 이제 그런 건 있는데. 그래서 여쭤본 거. 옛날에 기억나는 책 앞으로 하고 좀 바뀔 것 같아서. 글쎄요. 그 소유냐 존재냐 그 책도 사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책도 한 50년 됐죠. 거의 준고전 반열에 들어섰는데, 예. 그 책을 보면 좀 우리가 진짜 우리는 우리의 철학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철학을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철학인지 아세요? 신자유주의. 여러분은 대부분 신자유주의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이 벌고 그런 것이 당연한 거고 좋은 거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소유나 존재나 그 책을 보면 그거는 소유에 대한 거거든요. 지금 신자유주의 철학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거기에 가까운 것 같은데 존재의 자체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좀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초월하려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성공의 있죠. 성공의 정의. 재정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고 내가 거기서 자유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것도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 에리 프롬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과연 이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이 좋은 건지는 요새 뭐 이런 그 공해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은 좀 우리 손자 때 밑으로 내려가면 한 100년 뒤에도 인류가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긴 해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으시죠 이제? 끝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독서도 하지만 여러분 여행도 많이 다니시길 권해드려요. 그러면 독서를 많이 하시게 되면 여행을 가면 달라 보여요. 예전하고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다른 모임에서 이제 1박 2일 여행을 갔는데 버스에서 계속 책을 봤어요. 그래서 한 300페이지 넘게 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계속 또 중간에 얘기도 하고 그냥 뭐 계속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또 책 보다가 또 거기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책 보고 또 같이 또 놀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이제 독서가 습관화가 되고 그리고 어떤 사물을 볼 때 생각하는 게 예전하고는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생기니까 독서만 하지 말고 여행도 다니시고 독서를 아직 안 하신 분은 이제 여행을 조금 멈추고 독서를 하시고 또 혹시 여행을 가더라도 저는 이제 여행 가서 좋아하는 게 카페 가서 이제 책 보고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여행은 여행대로 하면서 또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좀 생활 습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제향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독서만 하고 그냥 토론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임이다. 애프터 네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